안녕하세요. 하라라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나이를 불문하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시는 부분이죠. 눈밑 다크서클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눈꺼풀 처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 중년 이상 정도 되셨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눈 밑에 보이는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을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눈 밑에 다크서클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인 여성분이셨습니다. 눈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눈밑 지방이 이제 불룩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왼쪽 눈밑에 비해서 오른쪽 눈밑이 상대적으로 많이 불룩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눈밑이 불룩해진 경우를 항상 보게 되면 불룩한 곳과 그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경계지어지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명이라든지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림자지는 현상이 훨씬 도드라져 보이면서 이 다크서클의 느낌이 훨씬 더 심해 보이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 젊은 분들이 아직은 수술하기는 좀 두렵고, 따라서 시술을 통해서도 이게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시술이라고 하면 결국은 눈 밑에 꺼져 있는 부분들을 메꿔야 되는 개념의 시술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들 알고 계시는 필러라든지 콜라겐 주사를 통해서 우리가 꺼져 있는 부분을 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 제가 적극적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시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이 불룩한 부분을 해결하는 경우와 시술을 통해서 불룩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불룩해 보이는 눈밑 지방을 직접적으로 처리했을 때와만큼의 뭔가 편하고 뭔가 매끈해 보이는 눈 밑의 느낌을 완성하는 데는 시술을 통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다행히 전체적인 피부의 탄력이라든지 어떤 근육의 늘어짐, 그리고 피부의 잔주름의 정도가 당연히 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는 심하진 않으셨던 케이스라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흔쾌히 눈밑 지방 재배치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보게 되면 수술 전에 보였던 눈밑이 이렇게 불룩하게 지방이 튀어나와 있었던 현상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느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눈에 뚜렷할 정도로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기존의 불룩한 눈밑 지방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이 애교살 근육이 약간 드러나게 되면서 수술 후에 보게 되면 눈 밑에 있는 애교도 수술 전에 비해서는 약간 좀 더 생겨있는 느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전에는 너무 밋밋하고 평평했던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간의 자연스러운 애교가 완성이 되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를 보여주게 됐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상당히 전체적인 인상을 좀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통해서만 해결하고 싶다고 오시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하안검 수술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무리 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나 근육의 늘어짐이라든지 잔주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지만, 피부나 근육의 늘어짐이 심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불룩해 보이는 눈밑 지방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하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눈 밑에서 앞광대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비교적 볼륨이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눈밑이 불룩할 뿐만이 아니라 앞광대, 앞볼 쪽에 보이는 이 연부 조직의 양이 상당히 부족해져 있고 아래쪽으로 많이 처져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만 해서는 자연스러운 눈밑과 앞볼로 이어지는 그 경계 라인을 완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절개를 통해서 늘어져 있는 피부와 근육을 당겨주고 앞볼 쪽에 처지거나 꺼져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한 중안면 화상술도 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나이가 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안검 수술의 방식을 통해서 수술을 해야지만이 자연스러운
새로운 눈밑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제가 꼭 환자분들께 하안검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눈밑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눈밑이 더 꺼져 보여요. 뭔가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 경험에 따르면 실제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셨다라고 오셨던 분들 중에 눈밑이 꺼짐을 스트레스로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의외로 진정한 의미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접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아닌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하고 오신 경우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봤었는데요.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라고 여쭤보게 되면 대개 수술 시간은 20분 내지는 30분 내외로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신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회복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상당히 편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블록해 있는 지방만을 찾아서 그냥 떼내고 끝내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비해서 수술의 범위 자체가 상당히 좁은 의미의 수술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 기간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오늘 사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밑 지방의 블룩함과 그 아래쪽에 꺼져 보이는 이 경계선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계 부분을 눈물고랑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이러한 눈물고랑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눈물고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룩해 보이는 눈밑 지방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박리를 해서 아래쪽에 그림자졌던 그 꺼져 보이는 부위에 채우는 방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불룩해 보이는 이 지방을 해결해서 최대한 눈밑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너무 과도하게 지방을 빼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눈밑이 꺼져 보이는 현상이 생기고 눈밑 고랑은 그대로 남아있고 불룩해 보였던 부분은 오히려 꺼지게 됨으로 인해서 수술하기 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인상이 더 안 좋아졌다, 더 눈밑이 퀭해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꽤 많이 접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났는데 눈밑이 꺼졌다, 눈밑이 많이 들어가 보인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 수술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눈밑 지방 제거 방식만을 이용한 수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했을 때 눈밑이 꺼져 보이는 경우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앞볼 쪽의 볼륨이 수술 전에 상당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꺼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그림자져 보이는 부분을 해결했다고선 치더라도 수술 전에는 눈밑에 불룩한 부분만이 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술 후 이렇게 눈밑이 그림자져 보이는 부분이 좋아지고 나면 앞볼 쪽에 볼륨이 부족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수술 후에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런 부분들이 예상될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께는 수술 후 한 3개월 정도 회복 기간을 거치고 붓기가 가라앉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수 있는 필러라인 시술이라든지 지방 이식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다크서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다크서클을 해결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더 우리가 더 좋아지게끔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